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도체 전류와 과부하 보호장치의 전류의 관계, 이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IN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IN은 무엇을 말하냐면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가 될 수도 있고요. 퓨즈가 될 수도 있어요.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이렇게 해도 좋아요. 보호장치, 그것에 대한 전격 전류예요. 전격이란 말 기억하죠? 전격 전류는 여기에 있는 IZ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체의 허용 전류를 IZ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얘가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100A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IZ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A가 도체 허용 전류죠. 도체란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전선이 있죠. 이 전선에는 100A가 허용 전류가 돼요. 다시 말해서 100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은 열화되는 거죠. 그래서 100A 이상 이 전선에는 전류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고장이 나요. 이런 고장을 우리는 단락 고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부하가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단락 고장이 일어나면 전류는 100A만 흐릅니까? 아니면 100A보다 훨씬 더 큰 전류가 흐릅니까? 당연하죠. 단락 전류는 전압이 아무리 작더라도 임피던스가 거의 0인 상태로 접촉이 되면 임피던스가 작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단락 전류, 킬로암페어 단위의 단락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 배선용 차단기 전격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150A가 흘러야 이 배선용 차단기가 트립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암페어 트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전선이 흘릴 수 있는 전류보다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더 크다면 이런 단락 고장이 일어났을 때 전선에 이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단락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과부하가 걸려서 전류가 예를 들어서 120A의 과부하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된다면 얘를 트립시키지 못합니다. 이 전류를 트립시키지 못하니까 과부하 전류가 차단기 전격 전류보다 작으므로 트립이 안 되면 전선은 어떻게 되죠? 열화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있는 이 배선용 차단기 전격은 전선의 허용 전류, 도체 허용 전류보다 작은 전격으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해주면 이런 전류가 흐르면 트립이 되겠죠. 문제는 전부하 전류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전류는 전부하 전류보다는 커야 돼요. 이 트립 전류는 전부하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과부하를 트립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전류 차단기 전격이라고 부릅니다. 과전류 차단기 전격은 도체 허용 전류보다는 적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계통의 부하 전류,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설계 전류라고 불러요. 설계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실기시험 문제 나옵니다. 설계 전류보다는 과전류 차단기 전격은 기기 전격입니다. 설계 전류보다는 크고 도체 허용 전류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선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단기는 트립이 돼야 되잖아요. 차단기의 트립 전류는 차단기가 유효하게 동작하는 전류, 이 전류를 말하죠. I2라고 하는 것은 보호장치가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입니다. 이 보호장치가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이 전류는 도체 허용 전류의 1.45배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요런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요거를 노미널 커렌트 룰이라고 하고요. 요것을 트리핑 커렌트 룰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걸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 부분이 설계 전류고요. 요 부분이 도체 허용 전류면 그 사이에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이 있는 겁니다. 과전류 차단기는 고장을 신속하게 제거하지만 또 도체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도체가 열화되어서 전선이 열화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선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1.45배를 한 전류가 이 전류가 되죠. 이 전류는 I2예요. I2는 차단기가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는 1.45배 도체 전류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I2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I2는 당연히 도체 허용 전류보다는 크게 됩니다. 1.45배까지도 가능하죠. 이거부터 작은 이하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트립 전류가 되는 겁니다. 트립 전류가 통상적인 동작 전류가 이 범위에 나오게끔 선정해 줘야 된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얘가 뭘 말하느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서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라.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설계 전류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설계 전류는 부하 전류 합계입니다. IB라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있다면 그 부하 전류를 다 더해주면 돼요. 단 수용률이 있다면 수용률을 곱해주면 돼요. 불평형 부하에 의한 전류 증가가 있다면 곱해주면 돼요. 고조파에 의한 전류 증가가 있다면 곱해주면 돼요. 이런 것들을 다 곱한 것이 IB, 설계 전류다. 모든 전류를 다 더해준 다음에 수용률이나 불평형 부하나 고조파를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IB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IB보다 큰 과전류 차단기 전격을 선정해주고 이것은 도체 허용 전류보다 적은 값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도체 허용 전류는 설계 전류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장이 나서 단락이 된다든지 칠하기 된다든지 과부하가 된다든지 했을 때 그때에 설계 전류보다 큰 전류가 흘러서 과전류 차단기가 통상 이런 범위에서 트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트립이 된다. I2가 이렇게 되면 이 전선은 열화됩니다. 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45배보다 낮은 범위에서 동작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이 부분을 간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분기선이라고 불러요. 간선과 분기선이에요. 분기했죠. 여기서 분기해서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해요. P1은 간선보호용 과부하 보호장치입니다. 그리고 P2는 분기선 보호용, 얘는 분기선이죠. 분기선용 과부하 보호장치, 과전류 차단기가 되는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과부하가 생기면 얘가 트립이 돼야 되는 거죠. 분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2. 얼마 이렇게 됩니다. 3m 미만인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분기했습니다. 여기는 분기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3m잖아요. 여기는 5m까지 갔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도 분기선이죠. 분기선이 2.5m짜리가 하나 있고 분기선이 5m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간선용 과전류 차단기 얘는 여기 고장도 보호하고요. 여기 고장도 보호하고요. 여기 고장도 보호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분기선의 길이가 3m를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보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 100A짜리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50A짜리가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설계 전류는 50A 이하가 됩니다. I, B와 IZ가 있으면 여기에 IN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50A 이하가 설계 전류가 되는 거예요. 설계 전류가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분기선에서 과부가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 60A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동작하지 않죠. 트립이 안 되죠. 얘는 동작하지 않아요. 이런 전류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2배 전류가 흐른다. 100A의 과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이 차단기가 없다면 이 차단기가 트립이 돼야 되는데 트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3m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선용 과전류 차단기를 이러한 과부하를 보호할 수 있는 과전류 차단기를 노미널 커렌트 룰에 의해서 트리핑 커렌트 룰에 의해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 3m가 넘어가는 부분은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3m 이내 부분은 이 길이가 짧으므로 여기서 보호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기 회로의 보호장치 P2는 P2의 전원 측에서 분기점 5 사이에 다른 분기 회로가 없고 콘센트도 없어요. 또 여기서는 고장의 위험이 없어요. 인체에 대한 위험도 없어요. 최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에 한해서 3m 되는 부분에다가 분기회로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최대 3m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 물어볼 것 같아요? 3m 물어보겠죠. 과부하 보호장치에 대한 시설 기억하십시오.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는 간선이 있으면 간선에서 요 사이는 다른 분기점이 없습니다. 다른 분기점도 없고 분기점 없어요. 다음에 화재, 우려도 없고요. 감전, 우려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다. 요 3m 이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분기용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간선용 과전류 차단기에서 분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병렬도체가 있어요. 병렬도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 L1, L2, L3 하죠. 색별 기억하죠. 그 다음에 중성선이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색깔은 갈색, 흑색, 회색, 청색이죠. 기억하죠? 접지는 노란색하고 녹색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삼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해요. 중성선까지 이렇게 표시해요. 이걸 우리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갈색과 흑색과 회색과 청색으로 구분하는 이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상이 서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요. 전선을 식별하는 이유는 상이 혼동되지 않도록 또 상이 바뀌면 역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의 상이라고 보는데요. 그 하나의 상에 도체가 한 개가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하나의 상에 이렇게 도체 하나와 도체 두 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이렇게 접속하는 터미널 러그 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상에 선이 두 가닥이 간다. 이걸 전선의 병렬 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입니다. 동일한 상. 갈색으로서 선이 두 가닥 가는 거. 전선의 병렬 사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을 병렬 사용할 때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전류를 분담하는 거잖아요. 큰 전류를 두 선에서 분담하는 거예요.
분담을 하려면 정확하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분담해야 되겠죠. 2분의 1배로 분담이 돼야 돼요. 세 가닥이면 3분의 1배로 분담이 돼야 돼요. 똑같은 전류가 나누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쪽의 저항이 크고 한쪽의 저항이 작으면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선의 병렬 사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분리, 개폐장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보호장치가 여러 개의 병렬 도체를 보호할 때는 병렬 도체는 회로를 분리하거나 회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분리가 되면 병렬 사용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의 보호장치가 여러 개의 병렬 도체를 보호할 경우는 병렬 도체는 기존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폐 장치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렬 도체 단락 보호입니다. 여러 개의 병렬 도체를 사용하는 회로의 전원 측에 한 개의 단락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조건에서 어느 하나의 도체에서 발생한 단락 고장이라도 효과적으로 동작이 보증되는 경우에 보호장치 한 개를 이용해서 그 병렬 도체를 단락 보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락이 되더라도 여기가 단락된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단락되더라도 이전에 한 개의 보호장치가 이 두 개를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병렬 도체 전체를 단락 보호장치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한 개의 보호장치에 의해서 단락 보호가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배선은 기계적인 손상 보호와 같은 방법으로 병렬 도체에서 단락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화재나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병렬 도체가 두 가닥인 경우 단락 보호 장치를 각 병렬 도체 전원 측에 설치한다. 병렬 도체가 세 가닥인 경우 단락 보호 장치는 각 병렬 도체 전원 측과 부하 측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화재나 인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선의 병렬 사용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요.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도 되고요. 주택도 됩니다. 현관 열고 들어가면 분전반이 있죠. 이렇게 분전반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죠? 메인 차단기가 있죠. 단상이니까 여기서 선이 두 가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선이 또 어디로 가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분전반이라고 그러죠. 인입구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주차단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분기회로 보호용 차단기가 됩니다. 이걸 분기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기회로가 3회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인데요. 저압의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화약류 저장소 시설은 제외하는 거예요.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이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각 회로별로 개폐를 할 수 있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가 400V 미만, 400V 미만인 옥내 전로는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전격 전류가 16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는 달라요. 과전류 차단기는 퓨즈 등도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는 말 그대로 배선용 차단기를 말하는 거죠.
요게 전격이 얼마입니까? 16A니까 20A짜리 전격을 많이 쓰죠. 요기에 대한 1회로는 과전류 차단기 기준으로 보면 16A 이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가 16A에서 20A입니다. 그 사이의 전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20A짜리 쓴단 말이에요. 인입구에 사용하는 개폐기로서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한다면 400V 이하의 옥내전로는 20A 배선용 차단기나 또는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퓨즈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가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답을 하려면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거나 또는 차단이 되지 않더라도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단 전동기 용량이 지나치게 작은 200W 이하의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0.2kW 이하의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0.2kW를 초과하는 전동기로서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거나 경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전동기 상태를 사람이 항상 감시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눈으로 봤을 때 과부하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또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을 분석해 보니까 얘는 그럴 리가 전혀 없어. 과전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단상 전동기가 배선용 차단기는 요걸 말하는 거죠. 분기 회로에 설치되는 과전류 차단기, 다시 말해서 퓨즈나 배선 차단기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면 이 단상 전동기가 이것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예제 보죠.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금속재 외함을 갖는 저압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다면 당연히 이 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용 전압은 몇 볼트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접촉해서 감전의 우려가 없다면,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누전 차단기 이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특별 저압이라고 불러요. SELV, PELV 하죠. 특별 저압으로서 교류 전압은 몇 볼트인가요? 50볼트입니다. 따라서 50볼트 이하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데 50볼트를 초과하는 이런 곳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그 특별 저압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면 50볼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거 한번 보죠. 저압옥내 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 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옥내 전로에 분기 개소에 시설하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메타 이내인 곳에 분기 과전류 차단기, 분기 개폐기를 설치하는가?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길이는 3m. 단 조건이 있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된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단에는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의 접속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전원측 전로에 시설한 배선용 차단기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 이하인 것이면 이 전로에 접속하는 단상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가? 분기 회로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면 분기 회로는
배선용 차단기로는 20A, 과전류 차단기로는 16A 이하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느 것인가? 분기 회로로 보호될 수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배선용 차단기 20A,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 16A 이하인 경우죠. 지금 문제에서는 배선용 차단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배선 차단기입니다. 배선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라면 20A가 돼야 되겠죠. 과전류 차단기라면 16A.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서는 20A가 답이 되는 게 맞고요. 얘가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조금 바뀌어요. 과전류 차단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는 과전류 차단기는 퓨즈까지를 포함하므로 과전류 차단기 이퀄 배선용 차단기가 아닙니다. 과전류 차단기라는 것은 배선용 차단기도 포함하고 퓨즈도 포함하는 거니까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면 20A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16A 이하이므로 답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전류 차단기냐 배선용 차단기냐 요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100A 퓨즈는 1.6배 전류를 통했을 때 몇 분 안에 용단돼야 되는가? 100A 퓨즈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과전류 차단기이기 때문에 퓨즈에 대한 특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퓨즈는 100A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1.6배 전류를 흘렸을 때 용단이 되는데요. 120분 안에 용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